쉴 때가 기회일 수 있어서요. 오늘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또 ETF 시장 이쪽에서 인사이트를 잘 가지고 계신 분,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방선거에서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 본부장님이신데 일단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 네.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오시면 바로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뭐니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하고 나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여타 반도체 ETF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 거꾸로 제외하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어찌됐건 지금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하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반도체 레버리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을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이 두 종목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이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갖고 왔는데요. 네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요.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5월 27일 날 상장해서 6월 2일까지 무려 수익률이 42%입니다. 벌써요? 네. 그리고 에이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42.5%. 약간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제외하고요. 4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조 5,900억 원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와. 그리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수급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수급이 네. 쏠렸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 또는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 쪽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타에게만 좀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또 양극화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좀 쏠리고 있다는 점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AI 핵심 부품 중에 삼성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 삼거래 정도는 조정받으니까 앞서도 오늘의 관심주의다 이렇게 좀 또 파트너님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기의 ETF 비중도 꽉 찼다라고 하고 네. 목표 주가도 뭐 300만 원짜리가 네네네. 나오기도 했고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얘기하면서 다른 반도체 ETF 쪽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ETF의 헤게머니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헤게머니는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을 이론적으로 최대 한도치는 3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종목 한 종목을 더 담는다면 하이닉스 노출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종목이 네. 뭐였을까요? 전기? SK 스퀘어. 스퀘어? 둘이 네. 짝꿍인? 네. SK 스퀘어를 늘리는 것이 반도체 ETF의 하나의 헤게머니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ETF들 중에서 보시면 SK 스퀘어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반도체 ETF가 눈에 띌 텐데요. 아무래도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뭐 지분법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둘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헤게머니는 SK 스퀘어를 얼마나 더 담을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헤게머니였고요. 두 번째 헤게머니는 역시 전기 노텍이에요. 전기 노텍.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은 반도체 ETF는 아니거든요. 반도체 종목은 아닌데 AI 서버 시장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 서버에 들어가는 FCBGA 그리고 이 서버에 들어가는 MLCC 비중이 너무나 커지다 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좀 넣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라든지 코덱스 AI 반도체,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입니다. AI. 삼성 전기라든지 LG노텍은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반도체 영역에 집어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ETF 이름을 보시면 AI가 들어가 있는 ETF의 전기 노텍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기 비중이 무려 39%입니다. 참고로 ETF는요. 한 종목 최대 담을 수 있는 한도는 30%입니다. 네, 그걸 넘었네요. 네, 넘었죠. 한참 넘었죠. 하나로 FNK 반도체도 한참 넘었고요. 에이스 코리아 AI 테크 액티브도 30%를 한참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ETF는 정기 변경이 됐던 네. 수시 변경이 됐던 30%로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또 30%가 마지노선이니까 딱 30%로 맞춰 놓으면은 또 주가가 움직여 버리면 상승을 해버리면 또 30% 넘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회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런 ETF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야, 그러면 삼성전기만 이런 이슈가 있어? 다른 종목은 이슈가 없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30%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30%로 다시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는 체급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저희 같은 ETF에서 좀 비중 줄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삼성전기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ETF에서 좀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체급 차이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거래일 연속 한 21%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수시 변경이나 정기 변경의 날짜는 각 ETF마다 다르지만 지금이 몇 월이죠? 6월. 6월은 3, 6, 9, 12. 보통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날이군요. 네, 그래서 6월이기 때문에 아마 6월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을 보통 리밸런싱 날짜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아마 6월 다음 주로 가면 삼성전기의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자체는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뭐 차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기의 최근에 기관 매도를 비단 ETF 쪽 리밸런싱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ETF 리밸런싱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염두에 둔 기간의 차익 실현성 매도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목요일 그날이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동시만기일 종가라든지 이때 ETF의 리밸런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그 ETF 홈페이지, 운영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가 삼성전기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ETF의 지수, 기초지수의 방법론을 보시면 정기 변경은 언제고요, 수시 변경은 언제 합니다라는 것이 적혀 있으니까 뭐 죄송스럽지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도 사실 알아야지 그 투자 승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잘 챙기시는 게, 메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금의 집중을 대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도 대표해서. 그런데 이 말인즉슨 코스닥 시장은 너무 좀 추운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의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섹터를 좀 찾아보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갖고 가고 있으니 좀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드디어 오늘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코스닥 액티브 ETF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22일 날 국민성장 펀드가 완판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정책적인 모멘텀, 타이밍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코스닥 쪽으로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주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도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대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다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이런 전기 부품 업체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선은 코스닥 대형 반도체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젠스롱 와서 또 삼겹살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거래긴 하지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 좀 브로드컴이 그동안에 뭐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조정은 글쎄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약간은 덜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핵심 업종인 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IPO입니다. 드디어 홍콩에서 유니트리라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탑티어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IPO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땐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다시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훈풍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닥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IPO를 말씀해 주셔서 딱 드는 생각인데 네. 지금 외국인 매도는 너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도 보면은 4조 3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빼고 있는데 환율이요. 1,53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서 맞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11원 올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IPO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스페이스X IPO도 공모가 확정됐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수급의 부담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일단은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낙 IPO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스페이스X IPO 요거 하나 이유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자산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초미의 관심사가 스페이스X IPO 공모예요. 공모. 그래요? 네, 저희도 우주테크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될지, 참여한다면 얼마 비중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얼마 비중으로 편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일개 자산운용사도 이 정도 관심인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주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지만 본의 아니게 EM 비중,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로 대응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스페이스X IPO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현물 매도가 한국이 나빠서 때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게 환율이에요. 네. 1,530원 지금 딱 찍었어요. 네, 제가 방송 나가서 환율 얘기하면 1,500원 환율은 뉴노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이놈의 환율은 1,200원일 때도 뉴노말, 1,300원일 때도 뉴노말, 1,400원일 때도 뉴노말, 뉴노말이 뉴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원화가 약세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달러 자금이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좀 잠잠하면서 이런 쪽에 또 환율, 원화 약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환율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500원, 1,530원대 환율은 글쎄요, 뭐 제가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화 약세 쪽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외화 자산
원화 자산도 좋겠지만 외화 자산도 좀 갖고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의 자금이 그나마 주가 하방을 네. 견디게 하는 요소다 이러니까.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지수 막 10,000포인트 간다고 하는 이유, 거기에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네. 초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오늘도 하반기 전망을 계속 자료를 만들다 왔는데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 기업이익 전망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네. 기업이 EPS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PER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PS 상승률이 PER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PER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고요.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실적 장세를 믿는다면 10,000포인트까지는 저는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벤트가 너무 많다. 네. 뭐 스페이스X IPO를 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네. 웬일인지 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 간다라는 전망 내놓고 막 네. 이래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오늘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전략도 여러분 꼼꼼하게 함께 주식하시면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창규 미래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